제임스 선물옵션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크루드오일 추세선 저항선의 실전 활용과 DCB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수익 인증, 매매 기법 설명, 그 다음에 통계 검증 방법, 실전 매매, 실전 피드백 방법, 그리고 수평성 저항선, 그리고 선물 시장은 고점과 저점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익 인증 부분은 이 매매 기법과 설명을 들어서 배움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수익 인증 부분을 몇 개 보여드리면 이 매매 기법과 시스템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했을 때 수익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 매도 내역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수량도 나오게 되고 수수료도 나오고 손익도 나옵니다. 700달러면은 7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를 쭉 내려가면서 보면은 한 번의 거래에 1계약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걸 볼 수가 있고 쭉 내려가서 1000달러 넘는 거는 100만원이 넘고요. 2000달러가 넘는 거는 200만원이 넘는 수익을 1계약 증거금 약 300만원 기준으로 한 번에 100만원, 200만원 이상 수익을 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00달러, 10,000달러면은 1,700만원 수익을 일주일 만에 600만원 두 계약을 가지고 제임스가 증권사 실계좌를 통해서 실전 인증을 해 놓은 게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배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000만원으로 10만 달러 1억 원 수익 인증을 한 회원도 있고 보면은 순손익이 1억 원 3달 동안 이제 1000만원 정도로 3달 만에 1억 원 수익을 낸 회원입니다. 또한 여기 아래 보면 거래 내역도 다 자세하게 있으니까 아래로 그 홈페이지 들어와서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이수님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3억 원 이상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고 여기 보면 예탁 평가 총액이 5억 원이 넘죠. 이렇게 수익을 많이 쌓고 계시고 이 중간에 몇백 몇천만 원 하시는 분들 매우 많고요. 또 한 달에 이렇게 국장님처럼 한 달에 2천만 원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매매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추세선 저항선을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해석 방법으로 공부하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 실전에 활용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원하는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이 취지는 이제 투자금 조금 여유 자금을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 꾸준히는 큰 손실이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큰 상승 추세도 있고 하락 추세도 있고 횡보장도 있습니다. 시장이 어떠한 형태가 되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손절은 반드시 설정해야 되고 그 손절폭은 짧을수록 좋으면서 수익 청산은 크게 가져가야 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많은 트레이더 분들은 이 방법을 따르지 않고 내동매매, 물타기, 몰빵 이러한 잘못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많은 방법 중에 지금 이 설명드릴 추세선 저항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차트를 오픈해 놓은 상태에서 제가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려보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의 반대쪽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저항선을 그릴 수 있고 저항선은 또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 저항선.
또 저항선을 그리는데 조금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 복사를 통해서 맞닿는 가장 높은 고점 또는 이 꼬리를 포함하지 않은 어떤 중요한 몽통만 가지고 이렇게 평행 이동하는 선을 그려서 이런 부분에 오버슈팅의 크기, 강세, 약세에 따른 지지 저항, 이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 답은 없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어떻게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정석은 없어요. 있다고 하면 있을 수도 있고 없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데 목표는 같죠. 누적 수익을 꾸준히 쌓는 것. 네. 꾸준히 쌓는데 시장이 폭등을 하던 폭락을 하던 횡보를 하던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가 선을 좀 더 그려볼게요. 자, 저항선, 추세선이란 것은 상승 쪽은 우상향하는 선을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이라고 부르고 두 개의 점이 만들어지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점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하락하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눌림이 나오고 다시 재차 반등을 하는 이러한 N자 모양처럼 보이죠? 이러한 N자 모양이 그려지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은 아마 이 시점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시점을 이 차트에서 보게 되면 저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 저점과 저점을 확인하는 시점은 이렇게 하락하다가 반등이 이 전고점보다 높고 그 다음에 다시 눌림이 나온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면 두 개의 점이라고 확실하게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양봉이 이렇게 크게 완성이 되면 이쯤에서도 이 중간쯤에서도 충분히 여기가 두 개 다 저점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우상향하는 선을 그렸을 때 이 선을 상승 추세선 또는 대추세가 하락 추세라고 한다면 단기 반등 추세선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대추세가 하락 추세라면 이러한 반등은 보통 깃발형 패턴으로서 세 번째 꼭지점, 저항선, 상승 추세선의 반대쪽에 그리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연결한 이 저항선을 크게 돌파를 할 수 없고 돌파를 하지 않고 저항을 받고 다시 재차 하락세로 진행되기 때문이죠. 이건 조금 더 어드밴스, 초급자는 아니고 중급자 이상 시장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만 초급자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시장은 오르거나 내립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시장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래프로서 이 가로촉은 타임, 시간에 관한 price,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물론 시간이 계속 흘러도 가격이 멈춰 있다면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지만 이렇게 유지되겠지만 이러한 죽은 시장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 거의 없어요. 특히 크루드 오일에서는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상승 또는 하락 이 두 가지 케이스만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상승 또는 하락만 하는데 왜 수익 내기가 어려워? 매수 잡거나 매도 잡으면 수익을 낼 확률은 50%가 아닌가? 되게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참여한 많은 분들은 실제 참여하기 전에는 단순히 5대5 수익 낼 확률은 5대5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실제 참여하고 일주일, 한 달, 몇 달 정도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내가 느끼는 건
5대5로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면 손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 중간, 이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0원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가 누적으로 손실을 크게 보는 방향으로 대부분 갑니다. 제가 퍼센트로 굳이 쓰자면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우하향하는 수익 곡선, 손실 곡선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손실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물음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 왜 수익이 안 나지? 손실만 나지? 이렇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큰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손절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익 냈을 때는 아주 조금만 수익을 취하는 거죠. 조금. 그리고 손실은 아주 크게 가져갑니다. 끝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누적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하려면 수익은 크게, 그죠? 손실은 크게, 손실은 작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 물타기, 몰빵, 매수 매도했다가 막 정신없이 뇌동매매 하는 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그러면 수익은 크게, 손실은 작게 하려면 정말 정밀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술. 그것은 손절이 아주 작더라도 손절이 되지 않으면서 손절을 설정하고 매매를 하는데, 손절을 설정하고 매매를 한다는 얘기는 손실을 크게 발생할 수가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손절을 설정한다. 작게. 예를 들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71, 7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는 0.01 단위가 1틱이고 이 1틱은 10달러 USD입니다. 10,000원 정도 합니다. 이 정도는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아, 10,000원 정도 하는구나, 한 틱이. 그러면 손절을 작게 설정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5틱, 30틱 정도면 작은 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추세가 크게 발생할 때 최소 50틱, 많게는 200틱 이상 큰 추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단순 산수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절을 15틱을 설정하고 항상 매매를 한다 라고 봤을 때 손실은 15만원, 수익 냈을 때는 계산하기 쉽게 150틱 낸다 하면은 10배죠. 수익 낼 때는 150만원. 자, 그렇게 되면은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손절은 수익 낼 때는 크게, 손절은 조금, 수익 낼 때는 크게, 손절은 조금 이렇게 해서 수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손익비가 10배라고 하더라도 이 10번 손절되기 전에 한 번 수익은 내야 돼요. 계속. 그렇게 되면 누적 수익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손절이 짧으면서 어떻게 100틱 이상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 방법을 취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추세선 저항선을 그리는 이유는 손절은 짧게 그리고 수익은 크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연결해서 우상향하는 선을 그리면 상승 추세선 또는 단기 반등 추세선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그 반대편에 하단부가 아닌 상단부에 상승 추세선을 수평선을 이동해서 그리거나 고점을 연결해서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게 되면 저항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추세는 일반적으로 가격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이렇게 채널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상승 추세라고 부르죠. 상승 추세가 가속이 되는 경우에는 이 상단부를 크게 돌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추세가 가속이 되는 거죠. 가속이란 얘기는
시간이 리얼타임으로 지금 2018년 6월 2일인데 3일, 4일, 5일, 6일 쭉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은 크게 상승하고 가격은 크게 조정은 조금,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세력들의 싸움이 끝나고 매수자 매도사의 싸움이 끝나면 이제 어느 상승 부분에 도달하면은 횡보하고 다시 상승을 재차 시도하거나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고 다시 이제 가격은 하락하게 되죠. 자, 그럼 이걸 다시 좀 단순하게 그려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려보면 시장은 추세가 진행이 되고 횡보, 그 다음에 다시 추세 진행 또는 하락, 이 경우가 계속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진행되는 겁니다. 시간이 과거로부터 계속 흘러서 현재로 가고 현재에서 실시간으로 미래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추세는 상승 추세 또는 하락 추세, 다음에 횡보, 다시 반등 또는 추세 다시 유지, 이게 반복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시 제가 자꾸 부수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럼 다시 핵심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저점과 저점을 우상향하는 선을 그리고 이 선을 왜 수평 이동해서 이렇게 그리고 또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왜 그리냐면 손절은 짧고 익절은 크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단순합니다. 상승 추세선을 크로스 하락 돌파하면, 자, 크로스 하락 돌파하는 시점은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가 되면 이 크로스 하락 돌파한 이 선은 보통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자, 여기서 상승 추세선이던 단기방등 상승 추세선이던 우상향하는 선이었어요. 그리고 반대쪽은 저항선, 네, 상승 저항선, 뭐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항선. 이름이 저항이니까 뭔가 이 선을 이렇게 저항받겠죠. 쉽게 이렇게 돌파해서 크게 상승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저항선. 자, 저항받는 선이니까 여기를 크게 돌파하기 힘들다. 저항선이니까 크게 돌파하기 힘들다. 자, 그럼 크게 돌파하면 뭘까요? 돌파하면 이것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승 추세 가속, 그죠? 가속 또는 상승 추세 오버슈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오버슈팅이라는 얘기는 보통 상승 추세의 끝에서 발생할 때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래다 그림을 하나 그리면은 상승 추세 천천히 상승하다가 매수세가 강해요. 가속을 하는 중에 매수세가 강하다 못해 매도세들이 다 항복을 합니다. 바이셀 클라이막스라고 부르는 항복을 하는, 엄청나게 막 끝에 폭등하는 시점이 나와요. 이걸 갖고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버슈팅이라는 걸 현상을 좀 상세하게 적어보면 매수세가 풀베팅 하는 시점. 이미 매수를 세력들은 낮은 가격에 많이 하게 되죠. 이거 심리적인 그런 문제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낮은 가격에 매수세를 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추세 가속을 시킬 수가 있고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끝까지 풀베팅해서 아예 가격을 폭등을 시킵니다. 여기서 뚜루루룩. 자, 그러면 장점. 평단가가 조금씩 세력들의 평단가가 올라가겠지만 본인들의
평단 수익 또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게 돼요. 많이. 한 번에 정리하지 않습니다. 분할 정리합니다. 보통. 자, 그러면 여기서 매도세는 어떻게 되느냐? 매도세는 손절이 걸리겠죠. 자동 손절이 걸리거나 증권사별 그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유지증거금보다 훨씬 더 잔고가 줄어들게 되면은 강제 청산이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손실을 대신 내줄 수는 없으니까 강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보통 개인들이 이런 매매를 합니다. 매도, 이 상단부 이런 데다 매도 해가지고 물린다고 하죠. 우리가 이런 말을. 계속 조금씩 오르니까 내릴 것 같으니까 매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물리면 또 매도하고 물리면 또 평단가를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그래야지 그 조금만 내려가도 본절로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물타기. 개인분들 좋아하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여기 그림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제가 반대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실제 상황을. 자, 그러면 이 선을 돌파하면 얘가 저항선이 되니까 결국엔 매도 시점은 어디냐? 여기죠.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했으니까 이 돌파한 시점은 얘는 상승 추세선이 아니고 이제 저항선으로 바뀌고, 자, 언제 저항선으로 바뀌냐? 이 돌파를 크게 한 시점 이후에 이 수직선 다음에 얘는 저항선으로 바뀝니다. 저항선으로 바뀌면 얘를 크게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상승 추세로 다시 갈 수가 없게 돼요.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얘가 이 선을 강력하게 돌파하지 않으면 상승 추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쭉 길게 그릴 수도 있죠. 연장선. 직접 안 그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연장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연결해서 그렸더니 두 번째 꼭지점, 고점과 고점을 우하향하는 선을 그리는 것을 하락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고점과 고점을 우하향하는 선, 하락 추세선. 말 그대로 하락 추세를 지탱하는 선, 이렇게 부르실 수 있죠. 그리고 저항선은 얘를 수평 이동해서 이렇게 반대쪽에 그리거나 아니면 저점과 저점들을 이렇게 그려진 선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이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지나간 차트가 보이니까 저점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진 게 보이니까 저점 이렇게 그리지 실시간으로 어떻게 그리느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저점과 저점이 만들어진 이후 반등이 나올 때 이 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리는 시점은 이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저점도 만들어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이 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은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이 저점이 눈에 보이고 반등이 나온 이 시점,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나오는 이 시점이 되면 여기가 저점으로 보입니다. 우하향하는 선을 그릴 수가 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얘는 저항선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저항선. 자, 저항선은 저항을 받는 선이에요. 저항을 받는 선.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파하기가 쉽지 않은데 보세요. 이 저항선. 자, 보세요. 이 반대로 그려진 거 얘도 보세요. 저항선. 자, 그러면 자, 추세 초기니까 조금씩 상승하다가 저항선을 크게 돌파하면 제가 뭐로 바뀐다고 했죠? 몇 분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추세 가속이라는 게 된다고 했어요. 저항선이 돌파하기가 힘든데 돌파를 해버리면, 자, 돌파하는 시점 찾습니다. 여기죠. 돌파하는 시점을 찾으면 얘는 뭐로 바뀐다? 추세 가속으로 바뀝니다.
추세 가속으로 바뀐 다음에 그 추세가 이 시간이 이렇게 가로로 우측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얘는 세로축이 가격이니까 급속도로 하락하겠죠. 추세 저항선, 초기 저항선을 하락 강력 돌파를 했으니까. 그러면 추세 가속 시점이 나와서 계속 하락하면 자, 이쪽에 왼쪽에 이게 더 급격하게 폭락하는 시점, 반대쪽은 폭등하는 시점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가 오버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오버슈팅. 자, 보면은 여기에 하락할 때에 하락하는 음봉의 크기보다 하락할 때의 음봉의 크기보다 하락하는 도중에 그 이후에 하락하는 하락폭, 이게 더 큰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오버슈팅입니다. 매도세 풀베팅 플러스 매수세 손절,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매수세가 손절을 하려면 선물시장에서는 매수가 매도를 해야 됩니다. 매수를 높은 가격에 했더라도 더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니까 시장가 매도 막 하니까 가격은 더 폭락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이 만들어집니다. 오버슈팅이 완성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그려드린 것처럼 횡보. 추세가 오를지 내릴지, 매수세 매도세가 더 싸웁니다. 더 내려갈지 아니면 추세가 끝나고 이제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시킬지, 그런 부분은 세력이 결정합니다. 개인 투자자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큰 자산 쪽 세력, 본인 투자 그룹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을 가져가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상승 추세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그린다. 그리고 얘를 이동한 선을, 수평선을 복사해서 반대편에 그리면 저항선. 이 저항선을 강력 돌파하면 추세 가속, 돌파하지 않으면 추세 유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추세 전환은 상승 추세선을 그렸는데 얘를 강력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면 추세선상 추세 전환, 진입 시점은 추세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전환했으면 매도를 들어가야겠죠. 매도를 들어가는 시점은 상승 추세선을 하락 돌파해서 그곳을 다시 반등해서 지지받는 시점. 이 시점에 매도를 하고,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손절은 보통 추세 매매니까 이런 부분은 30틱, 50틱 보통 잡습니다. 익절은 100틱, 200틱 이상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여기가 이렇게 많이 내려갈지 어떻게 알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00틱, 200틱 수익 청산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궁금한 질문도 있으시겠죠? 제가 미리 예측된 질문과 답변을 해드린 것 이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저한테 제 번호 보시고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손절 50틱, 익절 100틱 또는 200틱 설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 트레일링 스탑 방법이 있습니다. TS 트레일링 스탑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진입과 동시에 손절은 설정하는 건 동일하고, 수익 청산 가격, 예를 들어서 나는 기본 수익을 100틱을 설정하겠다. 그럼 100틱이 간 시점부터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면 홀딩해서 추세 수익을 끝까지 가져가고, 추세가 유지가 되지 않으면 청산하겠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동평균선. 여기도 이제 선이 이렇게 하나 중간에 그려져 있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크루드오일 1시간봉 시간봉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표가에 도달하게 되면 중간에 이 선, 이평선, 뭐 5일선도 있고 10일선도 있고 20일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선을 선택합니다. 시간에 가격에 좀 빠르게 선이 움직인다. 빠르게 붙어서 움직인다. 5일선. 좋겠죠. 조금 더 여유 있게 붙어서 움직인다. 11선. 설정해서 이 선이 우상향하는 시점이 한 번이라도 나올 때까지, 자,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우상향하는 시점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나올 때까지 홀딩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난 여기서 청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TS 수익 확보 이후에 추세가 유지되면 홀딩에서 꺾일 때까지 가져가서 청산.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한 번에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수익은 71점 계산하기 쉽게 72부터 여기가 60 대략 67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67이라고 해보겠습니다. 72부터 0.00부터 67.00이다. 그러면은 숫자 5 단위가 하라 그랬죠? 앞에 큰 단위 5.00 이거는 500틱입니다. 500틱. 크루드 오일은 증거금이 1계약 약 300만원 정도 하는데 500틱 수익을 손절 50틱으로 내게 되면 10배죠. 손절 시 50만원, 익절 시 500만원. 이렇게 큰 추세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손절은 짧게, 익절은 크게. 이러한 매매를 연속적으로 계속 반복하게 되면 누적 수익이 쌓이게 되시는 겁니다. 조금 더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 시점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은 최초로 나온 시점이 저점 여기, 그럼 이렇게 그리겠죠? 그 다음에 고점끼리 연결하니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하락 돌파하는 그림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하락 추세로 전환되느냐? 무조건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전환되는 건 아니고 의미 있는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그리는 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추세선, 저항선은 이 사용자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마다 그리는 방법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추세선, 저항선만으로도 수익을 많이 내는 트레이더가 있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을 아무리 100개, 1000개를 그려도 도무지 모르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 경험상으로 이 추세선과 저항선을 실전에 응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차트에 선을 최소 5,000개 라인 또는 1만 개 라인 이상은 그려보셔야 이게 의미 있는 추세선이고 실전에서 이런 선을 그릴 줄 알아야 쓸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너는 선은 얼마나 그려봤냐? 저는 얼마나 그려봤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글쎄요,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이 그려서 셀 수는 없는데 글쎄요, 10만 개는 넘을 것 같네요. 10만 개는 넘을 것 같아요. 10년이 넘게 시스템 개발하고 통계 데이터를 낸 것만 10년치가 넘는 게 정말 많으니까요. 그래서 실전에서도 의미 있는 선을 저는 제법 잘 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시점을 이미 지나간 차트에서 이렇게 그린 거지만 실전에서도 저는 이런 선을 얼마든지 그려서 진입가를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포지션을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절 만나신 분들은 또 더 많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가 만든 시스템상으로 추세는 하락입니다. 추세는 상승입니다.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매매를 자동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적어드린 내용 중에 수평선, 지지선을 그리지 마세요. 수평선, 지지선 그리지 말 것. 자, 왜냐하면 특히 선물 시장에서는 고점과 저점이 없습니다. 없음. 그래서 어떤 선을 이렇게 수평선을 쭉 그리게 되면 이런 그런 어떤 심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가 깨지지 않으면 얘가 올라갈 거야. 맞는 얘기입니다. 깨지지 않으면 올라갈 거야.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살짝 돌파했다가 다시 상승 방향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너무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선을 그려놓고 매매하면 여기 넘어가면 손절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손절만 되고 다시 추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정말 셀 수 없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수평선, 저항선, 지지선 무슨 뭐 아디다 뭐다 해가지고 선 그리지 마세요. 거기만 살짝 돌파하고 상승, 살짝 돌파하고 하락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수평선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경지에 도달하신 분이면 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이 세계에서는 이런 수평선을 그려서 무슨 천장에 더블 고점? 더블 뭐 천장? 쌍바닥? 이런 걸 이렇게 자꾸 수평선을 그리셔가지고 잡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100%는 아니겠죠. 99% 그리신 것보다 더 돌파하고요. 99% 그리신 선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손절을 기가 막히게 많이 하시게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수세선과 저항선을 그려서 실전에 매매에 활용하는 방법, 지난 차트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한 다음에도 내가 그려놓은 선들을 내가 복귀할 때 그린 거랑 실전에서 그린 거의 차이점을 다시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실전에서 이 진입 손절 청산가를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가는 능력을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번에는 DCB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DCB 매매 기법. 자, DCB 매매 기법은 더블 캔들 박스의 약자입니다. 더블 캔들 박스. 자, 더블 두 개, 캔들 두 개의 캔들 박스. 박스는 네모죠. 자, 이 더블 캔들 박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더블 캔들 박스라는 거는 추세 파동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자, 추세 파동이란 것은 자, 상승 추세 파동은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 이걸 상승 파동이라고 부르고요. 상승 파동의 고점, 저점, 고점, 저점. 자, 이거는 진행파. 자, 진행파, 갱신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얘는 눌림파, 조정파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세의 가격의 상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행파, 갱신파, 뭐 추세파 이렇게도 부를 수 있겠죠. 눌림파, 가격이 상승 추세로 진행될 건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눌림파, 조정파, 다시 상승 추세, 진행 추세. 자, 그러면 이 더블 캔들 박스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시점은 어디냐면 제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 박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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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고점을 돌파한 이러한 노란 시점에서 더블 캔들 박스 이 매매 기법에 대한 위치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노란 박스를 그려드린 시점을 한번 차트에 그려보겠습니다. 자, 노란 박스를 그리는 시점입니다. 자, 노란 박스. 자, 조정파, 노란 박스.
노란 박스, 갱신파의 고점 위, 노란 박스. 자, 이런 데서 이 더블 캔들 박스라는 놈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찾아볼게요. 자, 이 노란 영역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자, 어떻게 찾냐면 더블 캔들 박스, 말 그대로 두 개의 캔들을 이렇게 그립니다. 박스 형태로 그리면, 그리게 되면은 고가의 영역과 저가의 영역을 두 개의 캔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두 개의 캔들을 합쳐서 네모 박스로 그리면 박스의 상단, 박스의 하단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걸 왜 그리냐면 결국에는 단기 추세 플러스 장기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립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 먼저 하락 돌파를 하면은 하락 추세, 상승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이 제가 그려드린 이 시점은 지금 제가 그려드린 요 시점과 흡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 상승 추세의 이 고점 부분에서의 진행파, 갱신파 끝에서의 이 더블 캔들 박스라는 놈은 언제 눌림파, 조정파가 시작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시점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먼저 하락 돌파하는 부분이 상승하다가 생기는 최초 시점이 발생하면 그때가 눌림파, 조정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니까 단기 눌림파, 조정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이걸 매매에 활용한다면 그러면은 다시 반등할 때 이 노란 박스보다 더 높지 않은 중앙 부분, 보통 되돌림 비율 61.8% 피보나치 리트레이스 비율에서 보통 매도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 이 부분은 손절이 매우 짧아요. 손절이 짧고 수익은 길게, 이게 가능한 위치입니다. 갑자기 영어 쓰고 뭐 피보나치 뭐 이상한 얘기 했는데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노란 박스에 그냥 중간쯤에 다시 오면 거기가 매도, 손절은 이 노란 박스보다 위, 성산은 길게, 손절보다 2배, 3배 가져가서 청산,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드리면 여기다가 수식화해서 그려볼까요? 노란 박스 위, 아래. 노래 중에 위, 좀 이상한 얘기 했고요. 노란 박스에 위, 아래가 있는데 아래로 먼저 돌파하면 반등하는 이 노란 박스의 중간쯤에 매도해서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이렇게 가져가서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손절은 요만큼, 익절은 요만큼.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해 볼까요? 폭입니다. 손절은 요만큼, 익절은 이만큼. 이게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 노란 박스의 시점을 볼 수 있는 눈을 먼저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파동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고점, 저점. 자, 그러면 이 노란 박스를 또 그린다고 했죠? 이 눌림에 그리면 어디를 그려요? 두 개를 그리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 여기를 넘어가는 시점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저점에 두 개를 계속 찾습니다. 두 개를 그려서 여기를 돌파해. 그럼 여기를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서 발생했죠. 그러면 이 돌파하는 시점이 여기가 되니까 이거를 반대로 수식화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엔 얘는 매도를 잡는 부분이었고, 이번에는 눌림파의 저점, 보통은 눌림파의 저점을 눌림파의 시세 진행 초기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잡고 싶어하는 가장 좋은 진입자리가 됩니다. 추세 진행파, 갱신파를 큰 추세 수익을 내기 위한 가장 손절 대비 기대 수익이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눌림목의 맥점을 잡는 자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눌림목 추세 파동 속에서의 눌림목에서 박스를 그린 다음에 그 박스가 이 박스예요. 자, 싱크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 박스가 이 박스다. 그 다음에 이 박스를 똑같이 화살표를 그려봅니다. 상승 돌파냐 하락 돌파냐 이걸 그려놓고 상승 돌파를 한다 하면은 진입 시점은 이제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등 본격 진행되기 전에 눌림목이 이 노란 박스의 중앙부에 오면 매수합니다. 손절은 어떻게 해요? 짧게 똑같은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손절은 빨간색, 손절폭은 이 노란 박스보다 아래 조금, 그 다음에 노란 박스를 살짝 넘어가면 바로 손절이 아니에요. 조금 더 여유를 주셔야 돼요. 노란 박스보다 조금 아래. 그 다음에 노란 박스보다 이 추세폭은 이 추세 파동, 자 여기에 그려드린 이 추세 파동, 이 고점보다 더 넘어가는 큰 추세 폭, 추세 가속도는 폭등이 나온 시점에 청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매수 여기 손절 짧게, 익절은 손절폭보다 2배, 3배 길게 가져가서 청산하는 방법인데, 이걸 실전에서 매매 방법은 이렇게입니다. 매매 방법 요약도, 얘는 매매 방법 요약도입니다. DCB 매매 방법 요약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노란 박스를 상승 돌파했어요. 이 모양이죠? 그러면 노란 박스의 중간에서 매수합니다. 노란 박스의 중간 어디예요? 여기죠? 노란 박스의 중간에서 뭘 한다? 매수를 한다. 자, 손절폭은 똑같이 그려야 되겠습니다. 이 노란 박스 하단보다 좀 더 아래, 노란 박스 이렇게 빨간 선, 빨간 박스 똑같이. 그 다음에 추세 수익은 어떻게 해요? 길게 이렇게 가져가서 손절폭보다 2배, 3배 길게 가져가 청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DCB 더블 캔들 박스의 매매 방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세 파동이 진행되면 언제 추세 전환이 나올지 모르죠.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매매를 기계적으로 하고 계시면 이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2개 캔들을 그려요. 아래로 돌파했는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네요. 또 2개 캔들을 그립니다. 아래로 돌파한 적이 있나요? 여기 보면은 하단으로 돌파한 시점이 드디어 나옵니다. 자, 돌파한 시점을 이렇게 요 색깔로 그려볼게요. 요 색깔, 추세 방향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돌파한 시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오는 반등에다가 중간에다가 매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시점이 매도 시점이 되는 거고, 이 노란 박스보다 더 위에 조금 여유 있게 손절매를 설정해 놓고,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점은 잡느냐 못 잡느냐가 결정되는 그런 약간 몇 틱 차이로 잡을 수도 있고 못 잡을 수도 있는 시점이 돼요. 못 잡아도 괜찮아요. 이런 시점은 계속 나오니까. 그 다음에 수익은 길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더블 캔들 박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추세의 전환 포인트를 아주 짧은 손절 포인트로 잡을 수 있으며, 추세 수익은 아주 손절보다 2배, 3배, 많게는 10배 이상 가져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고급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더블 캔들 박스가 이런 추세 파동의 갱신파 고점이나 눌림파 조정파의 가장 하단부 저점이나 이런 데서만 쓸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이 미래의 시장 상황은 내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연속으로 캔들 2개를 박스를 계속 칩니다. 자, 박스를 쳤습니다. 2개를 박스를 했는데, 자, 여기서 못 잡았을 수도 있죠. 딱 손절되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2개를 쳤는데 아래로 먼저 돌파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자, 아래로 돌파하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노란 박스의 중단 부분에 이렇게 다시 올라왔을 때 피보나치 리트레이스 61.8%라고 아까 그런 영어 같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몰라도 됩니다. 노란 박스의 중앙에 다시 올라오면은 뭘 한다는 걸 하면 돼요? 매도를 하면 되고, 매도를 한 다음에 손절폭은 자동으로 설정해 놓는데
그 손절폭은 이 노란 박스보다 조금 더 위에 한다. 이렇게 손절폭을 설정해 놓고 수익 형상을 어떻게 합니까? 길게 가져간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시간 이 DCB라는 매매 기법은 내가 실시간으로 추세를 몰라도 사용이 가능한 기법이에요. 실시간, 자동, 추세 판정, 매매 기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기법은 추세 매매 기법이고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추세 방향을 포착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시간 프레임을 너무 작은 차트에서 활용하게 되면 이거는 그 단타 고수 영역입니다. 너무 작은 프레임에서 사용하면은 손절도 그만큼 더 짧을 수 있지만 단타 고수의 영역이 됩니다. 물론 작은 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DCB 매매 기법에 대한 요약도 아주 정밀한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해외 선물 트레이더 분들께서는 이러한 추세 기술을 활용해서 수익은 극대화하고 손실은 아주 짧게 제한하면서 누적 수익을 단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많은 수익을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시는 차트처럼 추세 파동이 자동으로 눈에 보이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아예 도움을 요청해서 전문적인 트레이더가 되겠다. 월 $10,000, 1,000,000원 정도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닉네임하고 내용을 적어주시면 월 $10,000 버는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 문자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